우리 공수처장님, 네. 그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상 공직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종결 처리를 발표했습니다. 서면 조사, 대면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수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권익위 결정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를 처장님 아시겠죠? 네. 작년 12월에 공수처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여하튼 저희들이 수사 착수한 사건들은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원칙인데요. 또 구체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수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의원님께 보고하는 것은 좀 이 자리에서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내가 한 가지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인 뭐 고발인 조사 정도는 했겠죠? 그것도 보안입니까? 네. 법에 나오는 절차인데요. 지금 이제 수사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또 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아직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록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그러니까 검토 외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처분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뭐 외부에 드러나는 지금 처분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 주요무 보고 현황에도 그 사건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안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 부분 중요한 사건이지만 저희들이 또 여타의 또 다른 중요한 사건들을 보고하다 보니 그 부분이 다뤄지지 않은 결국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 보안을 지키는 선에서 서면으로라도 뭘 했는지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어떤 공개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없는 한에서 의원님께 그 예, 성실히 한번 제출해 답변하도록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필요하면 대통령도 부를 각오가 돼 있다고 인사청문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일반론으로 저희의 소신을 말씀드린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뭐 예. 대통령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그보다는 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반론으로는 어떤 수사의 그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그 다음에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익위보다는 낫다는 사실을 한번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실은 오늘 법무부 장관 오시면은 질의할 게 많았는데 그분이 안 왔고 또 이화영 사건 조작 사건에 대한 그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했는데 제출을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떤 그 국민의 눈치보다도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검찰을 옹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그 국무위원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수긍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저 재판을 담당했던 법원의 행정처장님께 불가피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장님 인정하십니까? 국민들 수준의 미흡한 판결에 대해서 저희들 항상 유념하고 예. 국민들 수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예.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판 내용이 국민의 상식이나 논리에 어긋나는 그런 사례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정처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 3심제 하에서 1심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서 바로잡고 항소해 심에서 잘못된 부분은 대법원에서 바로잡는 이런 시스템을 유지를 하면서 또한 저희들이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 연수 교육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이제 교육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도록 법원행정처로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사건 이번 수원지법에서 선고가 됐는데 어떻게 처장님 혹시 판결문 분석해 보실 기회가 있었습니까? 송구스럽지만 분석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아마 바빠서 못 오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저로서는 수긍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게 제공했다는 800만 불, 약 100억 원의 돈이 과연 쌍방울의 투자와 쌍방울의 주가 어떤 조작을 부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그쪽의 이익을 위한 뇌물이냐, 이게 다툼이 되는 사건인데 결국은 검찰에서는 그것을 뭐 야당을 그렇게 상대로 잔인하게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100% 그대로 받아주는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장을 그대로 인용을 했고,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반영을 했고, 변호인이 제기한 그 의견서에 대해서는 다 그 배척을 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이유가, 쌍방울과 조선아태이 북한 쪽과 체결한 그 합의서가 2건이 있는데 그 내용을 부정을 해버립니다. 국정원 내용도 국정원의 문건도 다 부정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김성태 회장이 아주 정상적이고 건실한 기업가인 것처럼 얘기를 해놨는데, 판결이 초폭 출신의 불법 대부업에 주가 조작 전과까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검찰에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김성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성태는 검찰에 의해서 숱한 회유를 받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보안법, 해외재산 도피, 주가 조작 이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도 면제를 받고 기소를 면제를 받았는데, 과연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라고 재판관이 표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와 이재명 지사가 남이 바꿔주는 통화를 했던 것도 둘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인 것처럼 거실을 해놨는데, 100억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그건 비밀이라고 확실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만난 적도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검찰도 인정하고 당사자들도 인정하고 재판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수사석에 바꿔주는 그 관계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관계로 평가를 해야 맞는 것이지, 오히려 뭐 관계가 형성이 된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고 판결에 반영하는 것, 이 모습도 이해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께서 시간이 나시는 대로 판결 한번 읽고 분석감을 해보신 다음에 국민의 상식이나 논리와 괴리되는 판결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어떤 사법 행정 방향을 결정할 때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항소심에서 아마 충실하게 사실 심리가 될 것으로 믿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판결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수처장님, 네. 그 최병 사건 관련해서 그 사건 관계자들, 언급되는 분들 통화 기록들은 다 확보를 모두 마치신 거겠죠? 제가 저번에 언론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니, 마치신다고 묻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저희 수사기관의 업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했냐고 여쭙는 건데, 안 그거- 했습니까? 했습니까? 그 부분이 실제로 어느 아니, 범위까지 했습니까? 안 됐는지는 했습니까? 좀 말씀드리기가 좀 됐어요. 곤란한 점이 수사기획관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예. 처장님이 왜 저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 수사기획관님, 네. 최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 기록 모두 확보했습니까?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 예. 어렵습니다. 통화 기록 확보를 다 했냐고 여쭙는 겁니다. 통화 기록도 수사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덜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7월, 8월 지나가면은 통화 내역들이 다 유실되고 없어질 텐데, 그것 때문에 진상 규명을 못 하는 상황이 오면 본인들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수사를 다 원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의무 다 했습니까? 지금 현재 수사팀은 성실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믿겠습니다.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히 그 자료들 다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야, 그래야만 법적인, 역사적인 죄인이 안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다음은 헌재 사무처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작년에 그 정영식 재판관님 임명 전후로 해서 어떤 그 헌재의 보수와 편향성 문제를 그 걱정하는 그 우려들이 많이 나왔던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늘 임명 관련해서 예.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그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예.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재판의 독립과 그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적인 책무를 다하면서 재판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야당 대표에 대한 병합됐던 사건이 분리가 돼서 재판부가 분리되고 이중으로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했던 이 상황이 생겼던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병합되었다가 이제 정확히 그 사건 제가 챙겨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예. 말씀하신 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그 수원지법 형사 제11부의 판결이 편견과 또 반상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의견을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로 자신이 없어서인지 9개월 동안 기소를 못하고 있다가 1심 판결 이후에 자신 있게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 9월에도 눈치를 봐서 기소를 못하고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이에 회유 협박의 의혹들이라든가 국정원 문건이 새로 드러난다든가 또 안부수 증인에 대한 매수 의혹까지 검찰에게 숱하게 불리한 자료들이 더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1심 판결에 힘을 얻어서 자신 있게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심 그 재판부에 이런 그 편견과 반상식적인 판결이 바로 이런 부당한 그 결과를 가져왔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 사건이 또 그 재판부에 배당이 돼야 했는지, 그게 자동 배당이었는지 수기 배당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재배당이 이루어지거나 재배당이 안 된다고 한다면 회피를 통해서라도 어떤 좀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서 국민적인 의혹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 이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피라든지 아니면 이제 토지관할에 대한 병합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최근에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해서 아마 이제 그 적절한 이제 절차를 취하면은 그 부분은 또한 이제 재판 사항으로 적절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